어느 비바람 치는 밤이었습니다. 박 씨가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아무 일도 없어야 될 텐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다 와가요, 어머님. 비에 젖은 막내 며느리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이 밤에 나를 걱정해서 비바람을 뚫고 왔구나. 박 씨는 며느리의 젖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시각, 큰 며느리는 따뜻한 방에서 편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진짜 효도가 뭐냐고요? 사실 이 이야기는 그보다 몇 달 전부터 시작됩니다. 박씨 어르신이 집을 팔아? 대 큰 집으로 가시나? 아니, 허름한 초가집으로 이사 가셨대. 집 판 돈은 어디 갔을까? 박씨 어르신이 집을 팔아? 어느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 씨 어르신이 집을 팔았대. 큰 집으로 가시나? 아니, 허름한 초가집으로 이사 가셨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집 판 돈은 어디 갔을까? 땅도 다 팔았다던데. 큰 며느리는 매일 찾아왔지만 거칠에 인사뿐이었고, 막내 며느리는 새벽마다 빨래를 해서 번 돈으로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을 훔쳤대. 동네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뿌리고 다녀대. 글쎄, 막내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을 막내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을 훔친대. 동네 사람들한테 뿌리면서 잘 보이려는 거래.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박 씨가 숨겨둔 진짜 재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야담 인생 80년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로도 응원해주시면 소중한 힘이 됩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산골 마을이었어요. 박 씨의 집에 곡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아버지. 아버지. 큰아들이 상여 앞에서 울고 있었죠. 박 씨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요. 온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왔어요. 부인, 정신 차리십시오. 고맙습니다. 박 씨는 눈물을 닦으며 인사를 받았어요. 큰 며느리도 곁에 있었죠. 하지만 눈은 계속 집 안을 훑고 있었어요. 이 큰 집을 어떻게, 땅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면서요. 큰 며느리는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장례가 끝난 다음 날이었어요. 큰아들 내외가 박 씨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 큰 며느리가 앞으로 나섰어요.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나는 괜찮다. 아니에요. 큰 며느리는 박 씨의 손을 잡았어요. 저희 집으로 가세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큰 며느리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요. 눈빛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박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여기서 살겠다. 하지만 어머니, 큰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이 집은 너무 큽니다.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나는 괜찮다고 했다. 박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큰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이 집을 파세요. 뭐라고? 팔아서 돈을 만드시고.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빨라졌어요. 그 돈으로 저희 집 근처에 작은 집을 구하세요. 그럼 저희가 자주 찾아뵐 수 있잖아요. 박 씨는 큰 며느리를 빤히 봤어요. 이 집을 팔라고. 네, 어머니. 이 집은 내 아버지가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다.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함부로 팔 수 없다. 하지만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요. 큰 며느리가 말했어요. 이제 이 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박 씨는 큰 며느리를 보며 생각했어요. 저 아이가 진심일까? 아니면 재산이 탐나는 걸까? 박 씨는 큰아들 내외를 보며 생각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박 씨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어요. 남편의 유품을 보며요. 눈물을 흘렸죠. 여보, 당신이 남긴 이 집, 어찌하면 좋겠소. 박 씨는 고민에 빠졌어요. 큰아들 내외는 그 다음 날도 찾아왔어요.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이다. 어머니.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급해졌어요. 이 큰 집에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나는 괜찮다. 아니에요. 큰 며느리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도둑이라도 들면 어쩌시려고요. 그리고 관리도 힘드시잖아요. 큰 며느리는 계속 말했어요. 저희 집으로 가세요. 아니면 이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세요. 박 씨는 며느리의 눈을 봤어요.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눈빛이요. 재산을 보고 있었거든요. 나가거라. 어머니. 나가라고 했다. 박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큰아들 내외는 할 수 없이 나갔어요. 밖에서 큰 며느리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안 되겠어요. 왜? 시어머님이 너무 고집이세요. 큰 며느리는 이를 갈았어요. 이러다 재산을 다른 데 써버리시면 어떡해요? 그럴 리가. 모르는 일이에요.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며칠이 또 지났어요. 큰아들 내외는 매일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희 집으로 가세요. 어머니, 이 집 팔고 편하게 사세요. 같은 말을 반복했죠. 박 씨는 지쳐갔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정말 나를 걱정해줘서 이러는 건지 마음을 확인해 보기로요. 누가 진짜 나를 아끼는지 말이죠. 어느 날 밤이었어요. 박 씨는 마을 이장을 몰래 불렀어요. 이장, 부탁이 하나 있소. 말씀하십시오. 박 씨는 주변을 살폈어요.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요. 조용히 말했어요. 이 집을 팔아주시오. 이장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 파시겠습니까? 그렇소. 하지만 이 집은 알고 있소. 박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이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이지. 하지만 팔아야 하오. 왜 그러십니까? 박 씨는 이장을 봤어요. 아들 며느리들의 마음을 알아보고 싶어서 그러오. 누가 진짜 나를 아끼는지. 박 씨는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이 집은 팔고 논과 밭도 다 팔아주는 것처럼 해주시오. 그리고 그 돈은 박 씨는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어요. 이 안에 넣어 이장께서 보관해 주시오. 제가 보관한다고요? 그렇소.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며느리들에게도요. 특히 큰 며느리에게는 절대. 이장은 잠시 생각하다가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허름한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겠소. 정말이십니까? 그렇소. 박 씨의 눈빛이 확고했어요. 그래야 알 수 있소. 재산이 없어도 나를 모실 사람이 누군지. 이장은 박 씨의 손을 잡았어요. 지혜로우십니다. 지혜가 아니라 슬픔이요. 박 씨는 쓸쓸히 웃었어요.
자식을 믿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며칠 후였어요. 마을에 소문이 퍼졌어요. 박씨 어르신이 집을 파신대. 정말 큰아들네 집으로 가신다나 봐. 그럼 그렇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박씨는 집을 팔았지만요. 큰아들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마을 끝자락에 있는요. 허름한 초가집으로 이사를 한 거였어요. 큰아들 내외가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큰며느리가 소리쳤어요. 박 씨는 작은 방에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이라니? 집을 파셨다면서요. 그래, 팔았다. 박 씨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그 돈은요? 큰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 박 씨는 며느리를 봤어요. 왜 그걸 묻느냐? 그야. 큰며느리는 말을 더듬었어요. 걱정되어서요. 걱정 마라. 박 씨는 손을 저었어요. 잘 보관해뒀다. 어디에요? 너는 알 필요 없다. 박 씨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큰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 왜 저희 집으로 안 오시고 이런 누추한 곳에 계세요? 내가 여기서 살겠다고 했다. 하지만 됐다. 박 씨는 돌아섰어요. 이제 돌아가거라. 큰며느리는 방을 나오며요. 주변을 살폈어요. 집은 정말 작고 허름했어요. 집 판 돈이 어디 있는 거야? 논밭 판 돈은. 큰며느리는 이를 갈았어요. 마당에서 큰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소? 안 말씀하세요. 큰며느리가 화가 난 얼굴로 말했어요. 돈을 어디 숨기셨는지. 그럼 어쩌자는 거요? 찾아야죠. 큰며느리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어머님이 돈을 어디 두셨는지. 두 사람이 돌아간 후였어요. 마당에서 누군가 나타났어요. 막내 며느리였어요. 어머님. 막내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막내야. 박 씨는 막내 며느리를 봤어요. 언제 왔느냐? 조금 전에 왔어요. 막내 며느리는 박 씨 곁에 앉았어요. 큰 집에서 오시는 걸 봤어요. 그래. 어머님. 막내 며느리는 박 씨의 손을 잡았어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박 씨는 막내 며느리를 봤어요. 무슨 소리냐? 여기서 어머님과 함께 살겠어요. 너는 내 집이 있잖느냐? 막내 며느리의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났었어요.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 처지였죠. 저 혼자 사는 것보다 어머니 모시고 살고파서요. 막내 며느리는 웃었어요. 어머님 뵈시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바보같이 박 씨는 막내 며느리를 끌어안았어요. 고맙다. 그날부터요. 막내 며느리는 박 씨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마을에 또 소문이 돌았어요. 박 씨 어르신이 막내 며느리라 산대. 큰 집은요? 큰 집은 안 모신대. 어머, 그럼 집 한 돈은 그게 어디 갔대? 사람들은 궁금해했어요. 큰 며느리도 궁금했어요. 며칠에 한 번씩 찾아와서는요. 어머님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없다.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다. 큰 며느리는 방 안을 슬쩍 둘러봤어요. 돈이 어디 있을까?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작고 낡은 가구들만 있었죠. 그럼 저는 이만.
큰 며느리는 일어나서 나갔어요. 마당에서 막내 며느리와 마주쳤죠. 막내 며느리는 빨랫감을 들고 있었어요. 형님, 벌써 가세요. 너는 또 뭐 하러 왔느냐?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빨래 좀 해드리려고요. 그런 건 내가 할 테니 너는 그냥 가거라. 하지만 제가 모시고 사는데. 두 며느리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집으로 돌아온 큰 며느리는요,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막내가 어머님을 독차지하려고 들어와 살고 있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요? 우리도 더 자주 가야 해요. 왜? 큰아들은 귀찮다는 듯 말했어요. 재산이요. 큰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집 판 돈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막내한테 다 넘어가면 어떡해요? 큰아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소. 내일부터 자주 가겠소.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막내 며느리는 어둠 속에서 일어났어요. 노모가 주무시는 방을 살짝 들여다봤죠. 아직 주무시네. 막내 며느리는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는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마을 우물가로 향했죠. 거기에는 빨랫감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부잣집 마님이 맡긴 것들이었어요. 오늘도 수고하시네요. 우물가 안악이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웃으며 빨래를 시작했어요.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요. 멈추지 않았어요. 해가 뜨기 전에 끝내야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깨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2시간 후였어요. 막내 며느리는 빨래를 다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손에는 동전 몇 잎이 쥐어져 있었죠. 이걸로 쌀을 사야지. 막내 며느리는 장터로 향했어요. 쌀 1되를 샀고요. 무 1개를 샀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죠. 박 씨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어요. 막내 며느리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어요. 쌀을 씻고요. 물을 썰었어요. 된장국을 끓이기 시작했죠. 박 씨가 일어난 건 해가 완전히 뜬 후였어요. 벌써 아침 준비를 했구나. 네, 어머님. 막내 며느리는 밥상을 들고 들어왔어요. 따끈한 밥에요. 무 된장국이요. 김치 몇 조각이었어요. 소박했지만요. 정성이 가득했어요. 박 씨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있구나. 다행입니다. 막내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어요. 너도 같이 먹자꾸나. 박 씨가 말했어요. 그러자 막내 며느리는 저는 나중에 먹을게요. 그랬어요. 사실은 시어머니 밥 1공기가 전부였거든요. 그 모습을 박 씨는 가만히 봤어요. 이 아이는 언제 자기 밥을 먹는 걸까? 박 씨는 궁금했지만요. 묻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큰 집에서는요. 큰 며느리의 친정 아버지는 부유했어요. 그래서 큰 며느리는 고생을 모르고 자랐어요. 호화스러운 집에서 하인들의 손길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죠. 힘들게 일하는 법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결혼해 시어머니 집에 오게 되었지만 마음속에는 늘 편안함만 남아 있었어요. 큰 며느리가 이제 막 일어났어요. 하인이 세수물을 가져왔죠. 마님, 물입니다. 수고했어. 큰 며느리는 여유롭게 세수를 했어요. 그리고 아침상을 받았어요. 흰 쌀밥에요. 생선구이가 올라와 있었고요. 나물 반찬이 가득했어요.
큰 며느리는 밥을 먹으며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늘 어머님께 떡을 보내야겠어요. 오늘은 내가 직접 가야겠어요 하고 일어서려다가 아니, 오늘은 하인편에 보내야겠어요 하고는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뭐 다음에 가죠. 큰 며느리는 남편을 보며 말했어요. 알아서 하구려 큰아들이 말했죠. 오늘부터 자주 보내야겠어요. 그래야 우리 정성을 아실 것 아니겠어요. 그것도 그렇소. 큰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당신이 직접 가는 게 낫지 않소. 아니에요. 바쁜데 어떻게 매번 가요. 큰 며느리는 젓가락을 놓았어요. 하인 보내면 되죠. 그래도 됐어요. 어차피 시어머님은 잘 모르실 거예요. 큰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아침을 먹고 나서요. 큰 며느리는 하인을 불렀어요. 이 떡을 시어머님께 갖다 드려. 네, 마님. 그리고 잘 계신지 여쭤보고 와. 하인은 떡 보따리를 들고 나갔어요. 큰 며느리는 창밖을 봤어요. 떡만 보내면 되지. 뭐 얼마 후 하인이 이 박씨 노모의 집에 도착했어요. 막내 며느리가 문을 열었죠. 어서 오세요. 큰댁 마님께서 이걸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인은 떡을 내밀었어요. 형님이 왜 직접 안 오셨어요? 바쁘시답니다. 막내 며느리는 떡을 받아들었어요. 방으로 가져갔죠. 어머님, 큰 집에서 떡을 보냈습니다. 박 씨는 떡을 봤어요.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떡이었어요. 하지만요, 큰 며느리는 왜 안 왔느냐? 바쁘시답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요. 마음속으로는 다 알고 있었어요. 떡은 보내도 마음은 안 보내는구나.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박 씨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콜록, 콜록. 막내 며느리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냥 목이 좀. 물 드릴게요. 막내 며느리는 따뜻한 물을 떠왔어요. 박 씨는 물을 마셨지만요. 기침은 멈추지 않았어요. 박 씨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콜록, 콜록. 막내 며느리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냥 목이 좀. 물 드릴게요. 막내 며느리는 따뜻한 물을 떠왔어요. 박 씨는 물을 마셨지만요. 기침은 멈추지 않았어요. 의원을 불러야겠어요. 아니다, 괜찮다.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다. 박 씨는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막내 며느리는 걱정이 됐어요. 그날 밤 몰래 의원을 찾아갔죠. 선생님, 우리 어머님이 기침을 하세요. 어떤 기침인가? 막내 며느리는 증상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의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이 드신 분이 감기에 걸리신 것 같소. 약이 있습니까? 있지. 의원은 약재를 싸주었어요. 이걸 다려드리시오. 얼마입니까? 5냥이요. 막내 며느리는 품에서 돈을 꺼냈어요. 빨래에서 모은 돈이었어요. 전부였죠. 여기 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약을 받아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밤새 약을 다렸어요. 이튿날 아침이었어요. 박 씨가 일어나자마자 막내 며느리가 약을 들고 왔어요. 어머님, 이거 드세요. 이게 뭐냐? 약입니다. 어디서 구했느냐? 의원한테서요. 박 씨는 며느리를 봤어요.
돈은 어디서 났느냐? 막내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더 거칠어져 있었죠. 내가 번 돈으로 샀구나. 괜찮습니다.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이 건강하시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박 씨는 약을 마셨어요. 쓰디쓴 맛이었지만요. 마음은 따뜻했어요. 며칠 후였어요. 큰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이번엔 직접 왔죠. 어머님, 요즘 편찮으시다면서요. 누가 그러더냐. 마을에서 소문 들었습니다. 큰며느리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약 냄새가 났죠. 약을 드시고 계세요. 막내가 사다 줬다. 큰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제가 사드렸어야 하는데. 됐다. 박 씨는 손을 저었어요. 이미 다 나았다. 큰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막내 전연이 또 앞질렀네. 큰며느리는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어머님, 저희 집으로 가시는 게 어떠세요? 왜 갑자기? 여기는 춥고 불편하지 않으세요? 나는 여기가 편하다. 하지만 큰 집이 더 넓고. 됐다고 했다. 박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큰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그럼 제가 자주 올게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제가 와야죠. 큰며느리는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큰며느리는요. 남편에게 화를 냈어요. 막내가 어머님을 독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요? 우리도 더 자주 가야 해요. 왜? 큰아들은 귀찮다는 듯 말했어요. 재산이요. 큰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집 판 돈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막내한테 다 넘어가면 어떡해요? 큰아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소. 내일부터 자주 가겠소. 막내 며느리는 친정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 말을 들은 건 시어머니였고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죠. 며칠 다녀오너라. 그렇게 막내 며느리는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아픈 어머니를 간호하기 위해서였죠. 집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밤이었어요. 그날 밤은 유난했어요. 천둥번개가 하늘을 갈랐고요. 비바람이 억수로 쏟아지고 있었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밤을 가득 채웠어요. 막내 며느리는 친정집에서 어머니의 이마를 짚고 있었고요. 한편 시어머니의 집은 그 비바람을 그대로 맞고 있었어요. 막내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비바람이 거세질수록 그 걱정은 더 깊어졌죠. 그 모습을 본 친정어머니가 말했어요. 이 밤이 지나기 전에 가거라. 시어머니가 더 기다리시겠다. 막내 며느리는 잠시 망설였지만요. 곧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친정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가 놓았죠. 그렇게 막내 며느리는 친정집을 떠났어요.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요. 어둠 속 길을 더듬어 시어머니의 초가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어요. 그날은 비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시어머니의 초가집 지붕 일부가 비바람에 들썩거리고 빗물이 마루 틈새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막내 며느리는 손에 들린 등불을 높이 들고 미끄러운 마루를 조심스레 걸어 시어머니를 살폈죠. 어머니, 괜찮으셨어요? 막내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어깨를 살짝 잡았어요.
시어머니는 놀란 얼굴로 막내 며느리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시어머니 박 씨는 그 모습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비에 젖은 막내 며느리를 바라보며 마음이 먼저 움직였죠. 이 밤에 나를 걱정해서 저 비바람을 뚫고 달려와 주었구나. 시어머니 박 씨는 막내 며느리의 손을 꼭 붙잡았어요. 차가운 손끝이 가슴에 와 닿았죠. 박 씨는 막내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같은 날 밤 큰 며느리는 집안에서 따뜻한 방에 앉아 창밖의 비바람 소리를 듣고는 이 정도면 시어머니는 괜찮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하지 않았어요. 그저 겉으로 걱정하는 척만 하고 등불도 들지 않았죠. 막내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초가지붕의 헐거운 곳을 눌러 고치고 흐르는 빗물을 막으며 작은 장작불을 지피고 한참을 곁에서 시어머니의 편안함을 살폈어요. 그날 새벽 시어머니는 막내 며느리의 손길을 느끼며 조용히 속으로 생각했어요. 겉으로만 보이는 걱정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는 걱정은 다르구나. 막내 며느리는 빗속에서 시어머니가 편히 잠드실 때까지 조용히 지켜주었고 큰 며느리와 큰아들은 아무 걱정도 없이 따뜻한 방에서 편안히 잠들고 있었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큰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인기척도 내지 않았죠. 일부러요. 막내 며느리는 큰 며느리가 온 줄도 몰랐어요. 막내 며느리는 걸레로 마룻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구석구석 정성스럽게요. 그런데요. 마룻바닥 한쪽이 미세하게 들떠 있었어요. 어머님, 여기 마룻바닥이 좀 이상한데요. 막내 며느리가 손가락으로 눌러봤어요. 박 씨가 화들짝 놀랐어요. 거기 만지지 마라. 네. 막내 며느리가 깜짝 놀라 손을 뗐어요. 박 씨는 황급히 다가와 마룻바닥을 덮었어요. 여기는 내가 닦을 테니. 알겠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요. 더 묻지 않았어요. 박 씨는 마룻바닥을 꼭 눌렀어요. 아직은 안 돼. 박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한편 문 밖에서요. 누군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큰 며느리였죠. 방문하러 왔다가요. 우연히 보게 된 거였어요. 마룻바닥 밑에 뭔가 있어. 큰 며느리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혹시 집한 돈이 거기 있나? 큰 며느리는 확신했어요. 그래, 분명 그럴 거야. 돈이 거기 숨겨져 있어. 막내한테 빼앗기기 전에 찾아야 해. 큰 며느리는 돌아서서 갔어요. 집으로 돌아와서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그날 밤이었어요. 큰 며느리는 몰래 박 씨의 집 주변을 돌았어요.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죠. 박 씨와 막내 며느리가요. 소박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맛있니? 네, 어머님. 두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큰 며느리는 그 모습을 보며 화가 났어요. 재산도 없는데 저렇게 행복해 보이네. 큰 며느리는 이를 갈았어요. 며칠 후였어요. 큰 며느리는 또 박 씨의 집 모퉁이에 숨어서 봤어요. 막내 며느리가 또 새벽에 나갔어요. 큰 며느리는 그 뒤를 몰래 따라갔죠. 막내 며느리는 우물가로 갔어요. 빨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빨래를 해서 돈을 버는구나. 큰 며느리는 숨어서 지켜봤어요. 막내 며느리는 2시간 동안요. 열심히 빨래를 했어요. 그리고 돈을 받았죠.
장터로 갔어요. 쌀을 샀어요. 그런데요. 그 쌀을 들고 어디론가 갔어요. 큰 며느리는 계속 따라갔죠. 막내 며느리는요. 마을 끝 허름한 집 앞에 섰어요. 이것을 본 큰 며느리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요. 며칠 더 관찰하기로 마음먹였죠. 막내 며느리가 또 새벽에 나갔어요. 큰 며느리는 그 뒤를 몰래 따라갔죠. 막내 며느리는 우물가로 갔어요. 저 사람이 번 돈을 남한테 주네. 큰 며느리는 그 모습을 며칠간 지켜봤어요. 막내 며느리가 약재를 들고 골목을 도는 모습, 낯선 노파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던 모습도 모두 지켜봤죠. 그리고 며칠을 지켜본 모습들을 떠올리며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시어머니 생신날이 되었어요. 시어머니 생신날 마루 안은 햇살이 들었지만 집안은 분주했어요. 큰 며느리는 시장에서 돈을 챙겨 나갔지만 고운 옷감은 모두 놔두고 제일 값싼 옷감을 골라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하고 말했지만 겉으로만 갖춘 채였죠. 한편 막내 며느리는 가난했지만 마음을 모아 겨우 한 켤레 고무신을 사서 들고 갔어요. 손에 힘껏 고무신을 들고 시어머니 앞에 조심스레 올리며 이것밖에 없지만 오래 걸으실 때 편하시라고 했습니다라고 했죠. 시어머니는 그 작은 선물을 바라보며 작은 행동 하나에도 진심이 담겨 있음을 느꼈어요. 오전 큰 며느리는 상 위에 과일과 떡을 올리고 손만 움직이며 신용만 축하 생신상을 차렸어요.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의 비교되는 모습들을 보며 한숨처럼 작은 소리를 내며 막내가 올린 작은 국과 장작불로 끓인 약국을 먼저 드셨어요. 점심 큰 며느리는 상 앞에서 떡을 자르며 맛있게 드세요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큰 며느리의 말에는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막내가 올린 고무신과 국, 반찬 하나하나를 손수 챙기는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이 편안해졌죠. 그러자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신이 챙겨간 옷감은 보지도 않은 채 막내 며느리가 준 고무신과 음식들을 보며 그 무태 하시는 얼굴을 보며 내심 화가 치밀어 올라왔어요. 그로부터 큰 며느리는 내내 생각했어요. 그날 생신 때의 어머니의 모습을요. 그날 밤 큰 집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막내가 이상해요. 큰 며느리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또 무슨 일이요? 맨날 동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돈을 뿌려요. 큰아들이 눈을 떴어요. 무슨 돈을? 제가 며칠 동안 지켜봤어요. 큰 며느리는 자기가 본 것을 말했어요. 할머니 집에 쌀을 갖다 준 것이오. 김씨 영감한테 약을 준 것이오. 최씨한테 도운 것이오.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어머님 돈이에요. 정말이요. 제가 확인했어요. 큰 며느리는 본 것을 모두 말했어요. 어머님 방 마룻바닥 밑에 뭔가 있어요. 마룻바닥. 네, 어머님이 막내가 거기 만지려고 하니까 깜짝 놀라시며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큰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거기에 돈이 분명해요. 큰 며느리의 눈이 번뜩였어요. 막내가 그 돈을 몰래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재산을 혼자 차지하려는 거죠. 큰아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어쩌자는 거요? 마을 사람들한테 알려야 해요. 큰 며느리가 말했어요. 막내가 어머님 돈을 몰래 쓴다고.
그럼 어머님도 아실 거예요. 막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큰아들은 망설였어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심하긴요. 큰며느리는 단호했어요. 우리 권리를 찾는 겁니다. 다음 날부터요.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박씨네 막내 며느리가 시어머니 돈을 몰래 쓴대. 정말 동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돈을 뿌린다더라. 왜 그러는데? 재산을 차지하려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는 거지.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막내 며느리가 도와줬던 사람들도 수군거렸죠.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게 잘해줬구나. 다 속셈이 있었어. 겉으로만 착한 척. 막내 며느리는 장터에서 이 소문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며 수군거렸죠. 저기 막내 며느리 온다. 시어머니 돈으로 잘난 척하는. 막내 며느리는 가슴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쌀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박 씨가 막내 며느리를 불렀어요. 이리 오너라. 네, 어머님. 막내 며느리가 곁에 앉았어요. 눈이 붉게 부어 있었죠. 울었느냐? 아닙니다. 거짓말 마라. 박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마을 소문 다 들었다.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어머님, 저는 정말 안다. 박 씨는 며느리를 끌어안으면서 말했어요. 나는 너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지 않는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는 어머님 돈을 쓴 적이 없어요. 그래, 안다고.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때가 됐구나, 네. 내일 마을 사람들을 다 모으거라. 박 씨는 며느리를 봤어요. 진실을 밝힐 시간이다. 막내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요. 왜? 제가 한 일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막내 며느리는 눈물을 닦았어요. 자랑할 일이 아니니까요. 박 씨는 며느리를 꼭 안았어요. 바보같이. 어머님, 내일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박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한편 큰 집에서는요. 큰 며느리가 웃고 있었어요. 드디어 막내가 물러나겠어. 정말이요? 내일 마을 사람들 앞에서. 큰 며느리의 눈이 빛났어요. 막내의 본색이 드러날 거예요. 그럼 재산은 우리가 받는 거죠. 큰 며느리는 승리를 확신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오늘 박 씨 어르신이 중요한 발표를 하신다던데. 무슨 발표? 막내 며느리 일일에 돈 훔친 거?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요. 큰아들 내외가 제일 먼저 도착했어요. 큰 며느리는 새 한복을 입고 왔죠. 어머님, 왔습니다. 박 씨는 방 안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앉아라. 큰아들 내외가 자리에 앉았어요. 마을 이장도 왔고요. 몇몇 어른들도 증인으로 왔어요. 하지만 막내 며느리는 보이지 않았어요. 막내는 어디 있느냐? 박 씨가 물었어요. 아직 안 왔습니다. 큰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웃고 있었죠. 아마 도망간 게 아닐까. 그때였어요. 막내 며느리가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숨이 차 있었죠. 어머님, 죄송합니다. 왜 이제 오느냐? 그게
막내 며느리는 말을 멈췄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옷자락이 찢어져 있었고요.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어요. 큰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어요. 오늘같이 중요한 날에. 쯔쯔 큰 며느리는 혀를 찼어요. 죄송합니다. 막내 며느리는 구석에 조용히 앉았어요. 박 씨는 방 안을 둘러봤어요. 모두가 모였죠. 오늘 내가 진실을 밝히려 한다. 박 씨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하지만 그 전에 박 씨는 큰 며느리를 봤어요. 너에게 물어볼 게 있다. 네, 어머님. 너는 막내가 내 돈을 훔쳐 쓴다고 했지. 네, 맞습니다. 큰 며느리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증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큰 며느리가 일어섰어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뭘 봤느냐? 막내가 동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큰 며느리는 손가락으로 막내 며느리를 가리켰어요. 쌀도 주고 약도 주고 돈도 줬어요. 그게 뭐가 잘못이냐? 박 씨가 물었어요. 큰 며느리는 당황했어요. 그게 남을 돕는 게 잘못이냐? 박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큰 며느리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났냐는 거예요. 막내는 가난하잖아요. 분명 어머님 돈을 쓴 거예요. 방 안이 술렁거렸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박 씨는 이장을 봤어요. 이장, 증인을 불러들이시오. 네, 어르신 이장이 밖으로 나갔어요. 잠시 후였어요. 할머니와 어린 손주가 들어왔어요. 큰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저 사람들이 왜? 박 씨는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님, 지붕은 잘 고쳐졌소. 할머니가 앞으로 나왔어요. 예, 어르신. 할머니는 막내 며느리를 봤어요. 이 며느리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언제였소? 보름 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비바람에 지붕이 날아갔는데 이 며느리께서 일꾼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셨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 돈은 누가 냈소? 이 며느리께서 내셨습니다. 할머니가 확실하게 말했어요. 자기가 번 돈으로요. 큰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 씨는 이장을 봤어요. 이장이 다시 밖으로 나갔어요. 이번에는 김 씨 영감이 들어왔어요. 기침은 많이 나아 보였어요. 김 씨 영감, 병은 좀 어떠신가? 덕분에 많이 나았습니다. 김 씨 영감이 막내 며느리를 봤어요. 이 며느리께서 약을 사다 주셨습니다. 그게 언제였소? 열흘 전쯤이었습니다. 김 씨 영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 앞에 약을 놓고 가셨어요. 덕분에 병이 나았습니다. 이장. 박 씨가 이장을 불렀어요. 또 증인이 있소. 이장이 또 밖으로 나갔어요. 이번에는 과부 최 씨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리 저는 박 씨네 아들도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모두 막내 며느리가 도왔던 사람들이었죠. 이 며느리께서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 최 씨가 말했어요. 쌀을 갖다 주셨어요. 저는 약을 받았습니다. 박 씨네 아들이 말했어요. 저는 돈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씩 나와서 증언했어요. 방 안이 눈물바다가 됐어요. 큰 며느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박 씨는 막내 며느리를 봤어요. 너는 왜 말하지 않았느냐?
말할 필요 없었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자랑할 일이 아니니까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났느냐? 박 씨가 물었어요. 막내 며느리는 자신의 거친 손을 봤어요. 제가 빨래를 해서 벌었습니다. 새벽마다요. 막내 며느리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 돈으로 쌀도 사고, 약도 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박 씨는 며느리를 끌어안았어요. 바보같이. 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큰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멍하니요. 박 씨는 큰 며느리를 봤어요. 너는 왜 거짓말을 했느냐? 큰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내가 막내를 미행한 것도 다 안다. 박 씨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내가 소문을 퍼뜨린 것도. 어머님. 큰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재산이 탐났구나. 박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착한 사람을 모함했구나. 큰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변명하지 않았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박 씨는 일어섰어요. 이제 진실을 모두 말하겠다. 박 씨는 방 안 사람들을 둘러봤어요. 내가 왜 집을 팔았는지, 왜 가난한 집으로 이사를 왔는지. 박 씨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며느리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재산이 없어도, 가난하게 살아도, 진심으로 나를 모실 사람이 누군지. 박 씨는 말을 이었어요. 알고 싶었다. 큰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럼 집 판 돈은? 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땅 판 돈도 있다. 모두 이장께 맡겨뒀다. 큰 며느리는 무릎이 꺾였어요. 내가 뭘 한 거지? 모든 게 시험이었던 거예요. 박 씨는 마룻바닥으로 걸어갔어요. 손으로 마룻바닥을 들어 올렸죠. 큰 며느리는 숨을 멈췄어요. 거기에 돈이. 하지만 박 씨가 꺼낸 건요. 낡은 문서 한 장이었어요. 이게 진짜 재산 문서다. 박 씨는 문서를 펼쳤어요. 한성 한복판에 있는 큰 기와집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그 집 뒤에 있는 논열 맞이기. 방 안이 술렁거렸어요. 이게 내 남편이 남긴 진짜 유산이다. 큰 며느리의 입이 벌어졌어요. 그럼 팔았다던 집과 땅은 가짜였다. 박 씨는 큰 며느리를 똑바로 봤어요. 너희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큰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안 됩니다. 큰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저는 큰 며느리는 울부짖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찾아뵀는데요. 너는 재산만 노렸다. 박 씨는 큰 며느리를 빤히 봤어요. 오늘도 그랬지. 내가 막내에게 재산을 준다고 하면 내 얼굴을 상상할 수 있다. 박 씨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실망한 얼굴, 화난 얼굴, 재산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한 얼굴. 큰 며느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모두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박 씨는 잠시 멈췄어요. 너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다. 네. 큰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박 씨는 며느리를 봤어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변할 수 있느냐?
큰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때였어요. 막내 며느리가 큰며느리 옆에 앉았어요. 형님. 괜찮아요. 막내 며느리는 큰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형님도 힘드셨죠. 큰며느리는 막내 며느리를 봤어요. 뭐가? 저도 알아요. 막내 며느리는 조용히 말했어요. 형님 친정이 어려우시다는 거. 어떻게? 우물가에서 들었어요. 막내 며느리는 웃었어요. 형님도 요즘 친정이 어려워져 돕고 계시잖아요. 그건 큰 며느리는 말을 멈췄어요. 사실이었거든요. 형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막내 며느리가 말했어요. 다만 방법이 잘못됐을 뿐이에요. 큰 며느리는 막내 며느리를 봤어요. 순수한 눈빛이었어요. 조금의 원망도요. 미움도 없었어요. 너는 정말. 큰 며느리는 막내 며느리를 끌어안았어요. 천사구나.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어요. 큰 며느리는 막내 며느리에게서 떨어져요. 천천히 박씨 앞으로 갔어요. 무릎을 꿇었죠. 어머님.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큰 며느리는 이마를 땅에 찧었어요. 저는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막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어머님께서 얼마나 외로우신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저 재산만, 돈만, 그것만 보였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외동딸로 자라서 큰 며느리는 고백했어요. 대접받는 것만 알았습니다. 남을 섬기는 법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큰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추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큰 며느리는 막내 며느리를 봤어요. 저 사람을 보며 배웠습니다. 진짜 효도가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큰 며느리는 박 씨를 봤어요.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기회를 주십시오. 진짜 며느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재산을 바라지 않는, 형식을 꾸미지 않는, 진심으로 어머님을 모시는. 큰 며느리는 울먹였어요. 그런 며느리가 되고 싶습니다. 박 씨는 큰 며느리를 일으켰어요. 늦지 않았다. 박 씨는 큰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어머님. 하지만 박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말만으로는 안 된다. 네. 행동으로 보여라. 박 씨는 큰 며느리를 똑바로 봤어요. 진심을 행동으로. 큰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님.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 씨는 진짜 재산 문서를 들었어요. 이 모든 재산을.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큰 며느리는 숨을 죽였어요. 막내 며느리에게 준다. 어머님. 막내 며느리가 놀라 일어섰어요.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너는 모든 걸 했다. 박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남을 도왔고, 진심으로 나를 모셨고, 거짓 없이 살았다.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게 가장 큰 효도다.
막내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님, 박 씨는 문서를 막내 며느리 손에 쥐어줬어요. 이 재산으로 더 많은 사람을 도우며 살아라. 네, 어머님. 큰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러운 마음도 있었지만요. 이제는 인정할 수 있었어요. 막내 며느리가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요. 박 씨는 두 며느리를 함께 끌어안았어요. 너희 둘 다 내 소중한 며느리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한다. 두 며느리는 함께 울었어요. 방 안 사람들도 눈물을 닦았어요. 이장이 일어나 절을 했어요. 박 씨 어르신의 지혜에 감탄합니다. 박 씨는 모두를 돌아봤어요. 효도는 재산을 바라는 게 아니다. 효도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값비싼 선물이 아니라 진심이다. 박 씨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그리고 박 씨는 두 며느리를 봤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 하지만 깨닫고 변하면 그게 진짜 성장이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가 떠나고요. 박 씨와 두 며느리가 남았어요.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오늘 저녁을 준비해도 될까요? 박 씨는 큰 며느리를 봤어요. 내가. 네. 큰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서요. 박 씨는 웃었어요. 좋다. 막내 며느리가 먼저 부엌으로 향했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형님. 큰 며느리는 잠시 멈춰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속으로 나도 이제 마음을 담아야겠다고 다짐했죠. 두 며느리는 함께 부엌으로 갔어요. 큰 며느리가 서툴게 쌀을 씻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네, 형님. 막내 며느리가 옆에서 알려줬어요. 한 알 한 알 정성스럽게요. 그래. 큰 며느리는 평생 하인에게 시켰던 일이었지만 오늘은 마음을 담았어요. 서툴지만 손끝마다 진심이 스며들었죠. 막내 며느리는 작은 솥을 들고 불 조절을 맞췄어요. 형님, 불 조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알겠어. 큰 며느리는 살짝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어요. 마루의 문풍지가 바람에 날리며 덜컹거렸죠. 막내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문을 닫고 창문도 단단히 잠갔어요. 큰 며느리는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속으로 저런 작은 배려가 마음을 담는 거구나 하고 느꼈죠. 부엌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요. 형님, 이렇게 하면 더 맛있어요. 그래, 알겠어. 두 며느리의 웃음이 섞였어요. 박 씨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됐구나. 잠시 후 큰 며느리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나도 이렇게 마음을 담아본 적이 있었던가. 겉으로만 효도하던 자신을 떠올렸어요. 마음 한켠이 부끄럽고 따뜻했죠. 두 며느리가 밥상을 들고 왔어요. 어머님, 준비됐어요. 밥은 조금 설익었고요. 국은 약간 짰어요. 김치는 너무 많이 썰었죠. 하지만 박 씨는 행복하게 먹었어요. 맛있구나. 큰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요? 그래, 정말 맛있다. 박 씨는 두 며느리를 번갈아 봤어요. 너희가 함께 만든 음식이라서. 더 맛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죠. 막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 재산으로 뭘 할까요? 너에게 줬으니 내 마음대로 해라. 형님과 상의하고 싶어요.
큰 며느리는 잠시 멈췄어요. 막내 며느리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죠. 나랑. 네. 왜? 형님도 사람들을 도우고 싶어 하시잖아요. 막내 며느리는 웃었어요. 함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큰 며느리는 눈물을 닦았어요. 고마워. 천만에요, 형님. 두 며느리는 손을 맞잡았어요. 박 씨는 행복하게 바라봤어요. 이게 진짜 유산이구나. 창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불을 밝히고 있었어요. 막내 며느리가 도왔던 집들이었죠. 큰 며느리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이제 내가 본받아야 할 길이구나 속으로 다짐했어요. 박 씨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저 불빛들이 보이느냐? 네, 어머님. 저게 진짜 유산이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는 것.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함께 사는 것. 박 씨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그게 영원한 거다. 세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따뜻한 불빛들이요. 그들의 마음처럼요.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진짜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함께 밥을 먹고요. 함께 웃고요. 함께 있어주는 거였죠. 재산이 있든 없든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날 밤 큰 며느리는 몰래 창밖을 내다봤어요. 막내 며느리가 도운 집마다 환한 등불이 켜져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은 곳이 울컥했어요. 자신이 미처 몰랐던 사람을 돕는 기쁨이 깊이 다가왔어요. 그렇게 세 사람의 저녁이 깊어갔어요. 조용하지만요. 따뜻한 저녁이었어요.